현장 취재 파일.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은 여성 홈리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가 홈리스 추모 기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는요. 2022년 홈리스 추모 문화제가 서울역 앞에서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정말 많이 추웠거든요. 그렇죠. 오늘 새벽 한파를 예비하는 정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진짜 정말 추웠는데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또 활동가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홈리스 추모제라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이 홈리스 추모제는요. 한 해 동안 거리와 시설, 또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거처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 홈리스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박탈당한 권리들을 봉건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2001년부터 매년 동짓날 이쯤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밤이 가장 긴 날, 동짓날 밤에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자 이런 거군요. 네, 올해도 열렸군요. 네, 올해는요. 코로나 종식을 넘어 홈리스 차별과 배제가 종식된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추모제 기획단은 총 5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홈리스 차별 금지, 두 번째는 평등한 의료 접근권 보장, 세 번째는 여성 홈리스 존재 인정, 네 번째는 무연고 홈리스 사망자의 애도받을 권리, 또 5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주거 제공 우선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저는 여성 홈리스 존재 인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까 합니다. 앵커님은 서울역 지나가시다가 여성 홈리스나 뭐 여성 노숙자 더 자주 보셨나요? 아니면 남성 노숙자들을 더 자주 보셨나요? 아무래도 남성들이 눈에 더 많이 띄고요. 여성들은 아주 적게 가끔 그쵸?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서울역을 지나칠 때도 그랬는데요. 통계적으로도 여성 홈리스의 규모가 더 적기는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 조사를 보면요. 여성 홈리스는 전체 노숙인 8,956명 가운데 2,493명이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27.8%인데요. 남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상 거리에 있는 노숙 상태에 있는 여성 홈리스라고 하더라도 돈을 내고 생활하는 곳에 주로 지낸다는 응답자가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와 시설, 쪽방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실태조사 방식으로는요. 이 쪽방이 아닌 곳, 거리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홈리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여성 홈리스들이 더 많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인구로 볼 땐 뭐 남성, 여성, 여성, 남성이 반반씩 있을 것 같고요. 홈리스라고 해서 유독 여성이 적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23%를 하더라도 길거리에서는 실제로 잘 안 보여요. 네, 제가 그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 질문을 하다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남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은 따로 계시냐라고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성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다. 같이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같이 지내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같이 있으면 더 위험할 것이다 라고 남성 홈리스 분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여성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제가 더 같이 있으면 위험하냐고 여쭤보니까 성폭행 또 성희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구역을 나눠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성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구역이 나눠져 있다? 네. 그래서 대놓고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또 성폭행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홈리스가 남성 홈리스가 많은 구역에는 여성들이 가지 않는 거죠. 더 위험하니까요. 홈리스 문제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럼 위험한 거리에 있지 않고 시설 같은 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성 홈리스의 시설이 굉장히 적습니다. 2017년 기준이긴 한데요. 전국의 여성 홈리스 자활 재활 시설은 서울에 7곳, 인천에 2곳, 부산, 대구, 광주, 경북 각각 한 곳입니다. 이들이 한두 달 머물 수 있는 일시 보호시설에 같은 경우는요.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역 영등포역을 해서 총 6개거든요. 근데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딱 1개뿐입니다. 일시 보호시설을 기준으로 하면 6대1 정도니까 그쵸? 이건 엄청난 격차네요. 남성 홈리스들이 있는 곳은 여성 입장에서는 성범죄 위험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시설은 많지도 않고
그럼 여성 홈리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네, 근데 일단 먼저 그 여성 홈리스의 존재부터 인정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이 시설을 포함해서 젠더 관점을 기반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성 홈리스 포괄적인 홈리스 실태 조사입니다. 지금 홈리스 같은 경우는 그 규모도 또 실상도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대상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여성 홈리스 실태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지금 거리 쪽방 시설이 포함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홈리스가 주거처로 삼는 거주지 또한 이 실태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실태를 알아야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또 두 번째로 짚어볼 점은요. 지금 노숙인 복지법에 여성 홈리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2019년 개정 때 신설된 조항을 살펴봤더니 성별 특성을 고려해서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법률 제3조 2항이거든요. 또 종합계획 수립 시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이게 제7조 1항 1호의 2입니다. 또 여성 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여성 노숙인 등에게는 보건 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 이게 제12조 2인데요. 지금 여기 살펴보면요. 보건 위생 물품 지원밖에 세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삶, 그것도 거리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고 많은 것이 필요한데 뭐 생리용품 뭐 이런 거나 지원하겠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리스 지원 정책 전반에 이제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하위 법령과 또 종합 계획에 세부 계획을 또 포함을 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성별 평가 체계를 별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네. 이 홈리스 활동가들과 또 여성 홈리스들은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노숙인 등 복지법이 정한 복지 서비스는 주거 지원과 급식 지원, 의료 지원, 고용 지원, 응급 조치의 총 5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여성 홈리스들은 남성과는 다르게 지금 젠더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이 젠더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성 홈리스들이 조금 더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가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정아 기자가 오늘 브리핑 해준 것처럼 여성 홈리스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또 실태도 파악하고 네. 그에 맞는 정책들을 내놔야 되고 사실 글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단한 삶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성범죄 위험이 크다든지 그쵸. 구석으로 내밀리는 여성들 입장에 더 힘든데 국가 정책이 더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김정아 기자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문제 가져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